연합뉴스 봤는데요. 대체로 맞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고. 네, 지금 여야 모두 또 새로운 당대표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먼저 이거는 민주당 얘기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 곧 있으면 네. 전당대회 있잖아요, 민주당이. 네. 사실상 출마는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저도 구성원인데 하실 것 같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예. 예,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정치 스승께 한번 이런 이야기를 물었어요. 네. 시장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당대표 선거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 정치 스승께서 시기대로 다 나가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은 흔히 우리 욕망의 경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네. 당대표도 하고 싶고, 대권도 하고 싶고, 이게 사실은 정치인의 본성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자기가 검증도 받고 또 한편으로 세력 구축의 측면에서 나가시고 싶은 의욕이 강하실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구체적인 지지율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전체 하여튼 많은 대선 주자 중에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인 건 사실인데 뭐 당대표까지 여당의 당대표까지 하고 대선까지 하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 뭐 그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예, 원체 뭐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고 예. 현재 범보수권의 지지율 1위라고 하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7%예요. 제가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네, 근데 여론조사 수치를 예,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밝히면 예. 안 되고 저희가 예. 준비가 안 돼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몇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 현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위한 뭐 전략 전술 보통 저희들이 대권을 먹기 위해서는 이들이 전략 전술을 짜는데 예. 현재는 이분은 전략 전술을 굳이 짤 필요 없이 예. 굳히기 단계로 저는 들어갔다고 보고 예. 보통 이제 따라가는 쪽에서는 뭐 저쪽에 보통 흘리기를 야 뭔가 약점이 있다 한 방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대선을 여러 번 치러 보니까 예. 이 정도 차이가 나면 한 방이 보통 다 헛방이에요. 그래서 한 방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 토의를 거쳐가지고 예. 굳이 우리가 이 시간을 끌면서 나가는 것보다는 상대 우리가 잠재적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김부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압도적인 힘으로 친문이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 변수로 국민 뜻하고 거슬려가지고 예. 이걸 그 결과를 왜곡하기 전에 당부터 장악하고 차근차근 나가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거대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리가 사실은 뭐 필수 코스다 이런 뭐 평가도 있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크게 점수를 괜히 깎일 수도 있는 상황,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어제 만찬에서 했던 얘기가 좀 전해졌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내가 당선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부부 내외의 표를 받고 당선된 이낙연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 발언 왜 나왔을까요? 청와대 주소지가 종로구니까 이제 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해서 이렇게 의탁되어서 이렇게 성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심을 이렇게 본인이 계속 업고 가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뭐 당내 세력 구도도 전 의원이 이제 친문이다 할 만큼의 이렇게 당선자들이 대부분이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중요한 내용들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성공과 성과를 내는 것에 네. 당이 같이 호흡을 하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당심을 좀 잡아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사실은 177석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잘못하면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럴 수도 있는 위험을 왜 감수할까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재명이나 뭐 잠재적 진보의 대권 후보인 네. 뭐 유시민 후보라든가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비해서 이분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크게 특징이 없는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다기보다 온화하고 조용한 캐릭터다 보니까 큰 말 실수나 구설수에 오를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일단은 강력한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분이 지금 성장해 왔기 때문에 네. 이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잠시 잊혀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국민들한테 단조롭지만 네. 국민들한테 계속 노출되면서 나머지 후보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지지율 격차를 만들면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곧 있으면 민주당 새 당대표가 또 선출이 될 텐데 이번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사실상 뭐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조 전 위원장이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총선 참패해서 국민의 선택 못 받은 입장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 당을 바꿔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미래통합당의 한계에서 그나마 최선의 카드를 꺼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김종인 그러면 크게 뭐 감동이나 반응이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예. 바라봤을 때는 사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로 그래? 정말이야? 이렇게 반응이 나올 정도의 파격적인 인물을 내세울 정도의 지금 창의력도 없고 미래통합당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유승민이나 오세훈이나 이 반대파들한테 안 그러면 극렬 지지층들한테 배신자 소리 듣는 이런 사람들을 내세울 만큼의 용기도 없는 상황에서 예. 그나마 안정을 찾으면서 당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누구냐? 예. 그러면 김종인이다. 예. 그래서 뭐 최선이 아닌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예. 내세운 카드가 김종인 카드고 하지만 이분이 그동안 노련하지 않습니까? 예. 각종 구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정치판을 이끌어온 분이기 때문에 예. 그 노련함이 깃대서 다음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그다음에 당대표로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를 선정할 때까지 과도기 체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지금 기대하면서 뽑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안정을 택했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 들어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 뭐, 저기 한편 좀 기대감도 있는 게요. 아, 그래요? 저희도 사실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예, 같이 예. 일했죠. 예. 뭐, 탁월하시기라기보다는 상식과 균형감 정도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줄 만한 분이고요. 네. 하나 좀 더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분이 네거티브로서의 정당을 이끌기보다는 예, 예. 이슈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 예. 이번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 보면서 네네. 지금의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야당도 의제를 던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협치라는 부분과 네네. 좀 맞닥뜨려져 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같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네요. 장점으로 이슈를 선제적으로 잘 공격한다 뭐 이런 점을 짚어주셨는데 또 한 가지 또 혁신의 좀 어떤 방향을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고 또 여성 2명을 비대위원으로 또 영입을 하면서 함께 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모습도 함께 평가해 주시죠. 글쎄요, 이 모습이 그렇게 사람의 부분이 이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인데 내용의 부분은 이분이 좀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냈었는데 사람의 풀은 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인재풀이 굉장히 좀 협소한 것 같다라는 좀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실제로 대선이 지금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새로운 인물을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 미래통합당의 잠룡들에게 하는 것은 김종인 대표의 군기잡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이건 좀 약간 일침을 가하자면은 예. 김종인 대표가 사심도 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본인이 또 뭘 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네,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봤는데 일단 뭐 인재풀이 좀 좁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놓으셨어요. 이 비대위원 영입 표를 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석수만큼 인재풀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요. 네, 예. 사실 과거에 이 보수 야당이 집권했을 때는 대통령 후보들이 넘쳤어요. 네.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해도 잘할 것 같고 이 사람이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네. 현재는 이 미래통합당이 봤을 때 누가 나가야지 과연 이낙연 상대가 되겠냐 이런 거 따져보면 참 갑갑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당 패널들이 만날 때마다 김종인이 직접 선수로 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자신들의 희망을 갖다가 무난히 나가서 무난히 질 후보를 지금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고 무난히 질 후보. 예, 그렇죠. 무난히 질. 저희가 늘 보지만 네네. 이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우리가 그 당장의 지지율보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네. 국민 혐오도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60% 이상. 그게 확장성의 문제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홍준표라든가 현재 안철수라든가 그다음 김종인 이런 분들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당내에서 뭔가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도 자기가 얘기한 게 40대에 정제를 하는 전혀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그게 누구지? 이렇게 기대를 안고 네. 지켜보도록 만드는 효과를 끌기 위해서 한 거고 예, 예. 사실은 이번 비대위가 사실은 그 특별한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네. 예를 들면 여성 2명 중에 1명은 김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통합당의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색채하고 기존의 그 프레임하고 맞지 않는 예, 예. 흑수저의 대표였고 예. 그리고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개파를 넘나들면서 당내에 사실은 요직을 이렇게 거치면서 무난히 당선될 만한 쉬운 곳이라는 일산에 갔는데 그것도 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갔는데 이번에 10% 가까이 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왜 졌는지 우리 당이 필요한 게 뭔지를 이번에 뼈저리 느꼈을 거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비대위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 분과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